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2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.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내용이 비둘기파적이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그 영향으로 세계 증시 일제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FOMC 회의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. 바뀐 게 있다면 변동성이 조금 확대된 거? 네. 변동성이 확대된 거지 변동성 지수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. 잘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. FOMC 회의 직전이라고 해서 뭐 1% 아니면 뭐 0.5% 이렇게 조용조용 차분차분 움직이던 증시가 변동성을 터뜨린 건 사실이잖아요. 그죠? 어젯밤 FOMC 회의가 나왔다고 해서 나스닥 2%씩 오르고 뭐 독일 증시도 0. 몇 %씩 움직이던 1.5%씩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세계 증시가 FOMC 회의 직전에 잠시 변동성을 죽였다가 다시 변동성을 터뜨렸다라는 거. 요거는 어떤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 큰 변화는 없고 어차피 근데 원래 슈팅 중이었단 말이죠. 원래 1월 내내 다소 슈팅성이 있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또 호재랍시고 또 다시 슈팅이 한번 더 올라온 겁니다. 불안한 느낌에 불안한 뭔가 자꾸 탑이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탑이 자꾸 불안하게 높게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아침에 말씀드렸던 술에 비유한 그런 표현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미 1월 달에 많이 먹어서 좀 다소 만취 상태인데 호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지금 한 잔 더 먹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좀 주의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.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한편으로 이해가 좀 되긴 됩니다. 뭐 아침에 이미 뭐 거의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뭐 좋은 근거는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.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인플레가 둔화되니 뭐니 다양한 게 있었지만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. 이 연준하고 시장의 생각이 많이 달랐다고요. 금리 인하라는 거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 이슈와 관련해서 시장과 파월 의장의 생각이 많이 달랐는데 근데 그 부분을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젯밤에 뭐라고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래 니네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 거기에다 대고 딱히 딴지는 걸지 않을게 그건 니네 생각일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연준이 오히려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모습 보였죠. 연준이 대놓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.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. 그건 니네 생각이지. 물론 이제 이게 파월의장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시장의 인플레 기대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비교적 냉소적으로 이야기해 준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파월의장이 니네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라면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된다라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이게 어젯밤 파월 의장이 그 이야기한 부분, 니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는 거, 뭐 그냥 뭐 내버려 둘게라고 이야기한 거, 근데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슈가 아직 명확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죠, 그죠? 언젠가 이제 파월 의장님이 계속 보시다가 불쾌하시면은 또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, 그죠? 이건 아직까지 임시적인 거란 말입니다. 그래, 아직은 니네 그렇게 생각해봐 라고 일단 내버려 둔 느낌이고, 일단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이 연준과 시장의 생각 괴리 차이는 여전히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어젯밤에 뭐 금리 인하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죠.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연준은 우리 스케줄대로 계속 금리 인상 간다. 금리 인하 없다. 이런 거를 이야기했고 시장은 그래? 그러면서 뭐 그렇지만 파월 의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간다라고 하고 2년물 금리, 10년물 금리 막 떨어뜨렸죠. 이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생각의 괴리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어젯밤에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거 계속해서 남아있는 시장의 불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 점에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 아침에 설명드리면서 고용지표 관련된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갖고 나왔어요.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자료입니다. 그 ETI라고 해가지고, 그죠? 뭐, 인플로이먼트 트렌드 인덱스라고 해서 이 빨간색 논팜 페이롤스, 논팜 인플로이먼트보다 다소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지표. 근데 이 지표가 이미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일단 고용지표 하나가 좀 쇼킹하게 나왔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 고용지표가 지금 앞으로 꺾이는 게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제부터는요. 고용지표도 너무 편안하게 그냥 막연히 좋을 거야라고
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어젯밤에 했다는 거, 그죠? 그거 제가 그런 이야기한 근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. 요 지표가 ETI라는 지표가 꺾이면서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뭐 다이버전스 나타나면은 시장에 큰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더라. 조심하자. 요 정도 이야기.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.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, 뭐 계속해서 오버슈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모여 있습니다.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뭐 물론 여기 있는 이런 지표들도 다 중요하긴 중요한데, 중요한 거 이겁니다. 영국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회의, 그리고 유로존 통화정책회의, 그죠? 유로존 22의 통화정책회의, 이런 것들이 오늘 밤에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할까요? 이런 것들 뭐 달러 가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겠죠. 솔직히 뭐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가 미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, 근데 분명히 달러 인덱스 이런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결국은 신흥국에도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뭐라고 할까요? 솔직히 뭐 유럽이나 영국 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젯밤에 발표된 유로존 CPI가 일단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요. 분명한 거는요. 여전히 서비스 물가라든가 이런 건 고공행진하면서 이 코어 물가, 핵심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지만은, 근데 어쨌든 분명히 CPI는 둔화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긴 합니다. 그렇다면은 아마 유로존 같은 경우도 뭐 대놓고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근데 유로존도 어쨌든 이 시장의 기대 인플레를 좀 낮추는데 뭐 요런 시장의 기대 인플레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당근을 던져주기보다는 웬만하면 계속 채찍을 꺼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특히 유럽은요, 그죠? 미국은 물가가 그래도 좀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 유로존은 아직도 CPI가 9% 10%막 그렇게 막 나오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은 지금 미국보다 다소 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bp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. 근데 아무튼 이것도 뭐라고 하나 보자고요. 50bp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뭐 시장에 다 선반영된 내용인 것 같고, 이것도 뭐 기자회견 내용 이런 거를 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.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를 좀 잘 보자고요. 달러가 어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한번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게 20일을 재료로 해서 뭐 또 다시 뭐 이렇게 뭐 튀어 오를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밤에는 22 통화정책회의 잘 보자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, 미국 장 마감하고 나서 중요한 또 핵폭탄급 이벤트가 있죠. 애플, 구글,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요거 또 중요합니다. 오늘 밤 미국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는 어쩌면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얘네들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얘네들 실적에 따라서 내일 아침은 뭐 큰 개파락으로 혹은 뭐 큰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부분들 잘 보자고요.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시장 대응은 똑같습니다. 그죠? 여전히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강하다고요. 시장이, 그죠? 시장이 강한데 다소 슈팅 냄새 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좀 염두를 해두고 방향 전환을 좀 염두에 두자,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코스피처럼 이렇게 뭔가 전저점을 못 넘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다.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, 이런 건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가 당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고 누우셔야 됩니다. 신호등에 불 들어오면 움직여야 돼요. 아직 불 안 들어온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어젯밤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 S&P 지수, 이게 불 들어온 겁니까? 아니죠.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될 때인 겁니다. 아직까지는요. 더군다나 이거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초고위험 투자를 하시는 거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.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이제 나스닥의 모습인데, 페이스북, 메타의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페이스북 급등으로 지금 이제 미국장 개장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다소 나스닥이 좀 더욱더 슈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슈팅이 갈수록 좀 심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.
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슈팅이라고 해서 장대 음봉의 끝에서 고점을 잡으려고 하시면은, 장대 양봉의 끝에서 고점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. 고점 못 잡습니다. 고점 못 잡는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보셔야 될 거고요. 그러니까 현금 관리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. 현금 관리 잘요. 어쨌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일단 어딘가를 못 넘어가니까 아래쪽으로 여전히 보일 수 있습니다.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어요. 1월 31일 날 나온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었지, 그리고 여기를 넘은 게 아니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지,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, 오늘 뭐 하실 수, 뭐 물론 오늘도 뭔가 뭐 베팅을 할 수 있다면 있는데, 오늘은 제 생각엔 좀 위험한 자리. 내일까지 확인해서 내일도 어딘가를 못 넘어간다.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비중을 실어서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코스피 다 본 것 같고요. 강한 건 강하다고 인정해주고 거기다 자꾸 개길라 그러면 안 됩니다. 받아들이셔야 돼요. 하여튼 그 와중에 이런 변동성 지수들은 보시면 계속해서 17에다가 그 17에 껌 발라놨습니다. 그럼 17 밑으로는 일단 안 떨어집니다. 잘 보셔야 돼요. 그리고 풋옵션들도 잘 보시면은 뭐 교과서적인 쌍바닥은 아니지만 쌍바닥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. 잘 보셔야 돼요. 아직까지 특히 이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, 편안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,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 편안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수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굉장히 좀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자리예요. 좀 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, 이제 연준이 긴축 끝났다고 한다 이러면서 막 위쪽으로 계속 베팅하기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.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자리들의 연속입니다. 지금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자리예요.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.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와중에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좀 더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. 좀 더 명확한 신호는 뭐 코스피 321을 붕괴시킨다든가, 아니면은 뭐 아예 329를 돌파한 척 한다든가 이러면은 모르는데,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특히나 더 몸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신 없으시면요.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, 코스닥도 좀 이제 기울기를 더욱더 가파르게 하고 있습니다.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나스닥 모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, 하여튼 다들 이미 만취 상황입니다. 다들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한 잔 더 먹은 그런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계속해서 애매한 구간 연속이니까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. 저렇게 강한데 아래쪽으로 절대 볼 수 없다고요. 아래쪽으로 보려면은 뭔가 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. 그 증거 나올 때까지 일단 몸살이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현금 관리 잘하자, 현금 비중 관리 잘하자,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. 이야기가 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니까 좀 짧게 좀 이제 줄일게요. 다른 이야기들 하고요.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뭡니까?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죠. 상해 종합인데 어딘가를 넘어가야 위로 가는 겁니다. 그죠? 어딘가 안 넘어갔습니다. 아직요.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뭐 위안화도 한번 볼까요? 위안화 같은 경우도 전저점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거죠. 그죠? 위안화 쌍바닥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.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변동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.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.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. 왜냐?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걸 기간 조정으로 훌륭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인데, 지금 급등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만취에 근데 또 한 잔 여기다 더 추가하는 격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조심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독일 증시 이제 지난 1년간의 저항에 도달을 했습니다. 지난 1년간의 저항, 굉장히 무거운 저항, 1년간 못 넘어갔는데 이걸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? 단순히 연준이 긴축을 안 한다,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요? 저는 솔직히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.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보이지 않는다.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들 확인하자.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올랐다, 지금까지 내렸다,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지금 이제 당장 코앞에 있는 요 상황만 이제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지금 뭐 옛날에 어쨌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오버슈팅, 어떤 상승의 피로감이 분명히 누적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,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자리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,
거기에 맞춰서 이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겠죠.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가냐, 무슨 신호가 나오냐, 안 나오냐, 그거만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